군부대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가혹행위와 폭력, 그리고 탈영병을 찾아 나서는 군인들의 모습을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죠. 국방부는 드라마와 현실은 차이가 있고 병영 문화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군에서는 많은 장병들이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 1사단입니다.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는데 차량용 라이터인 시거잭으로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가해 장병이 피해자와 분리돼서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에 상처가 선명합니다. 불에 댄 듯한 화상 자국입니다. 어제 소셜미디어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사진인데 해병대에 복무 중인 자신의 동생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가족이 올린 겁니다. 형 A씨는 동생이 선임병 4명에게 정강이와 복부를 맞고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는 등 폭행과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선임병들이 차량용 라이터인 시거잭으로 팔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 군대 내 악습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동생이 매번 힘들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라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측은 장병들을 분리 조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석 달 전에도 선임병들의 구타와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해군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군은 최근 군대 내 부조리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와는 병영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또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드라마 같은 가혹행위 사건이 또 폭로되면서 군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완전 철수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113명이 민간 항공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국적자들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카타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도 이들 외국인의 출국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재건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불 공항에서 승객들이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카타르 항공 여객기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한 뒤 외국인 대피를 위한 민간 항공기가 이륙한 건 처음입니다. 탈레반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Actually, what we are expecting from Taliban to see these positive statements demonstrated in actions. 아프간 탈출에 성공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국적을 가진 113명은 카타르 도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관리는 탈출기가 아닌 카타르 정기 운항편이 현지 시간 10일에도 운항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hope and we certainly expect there will be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Americans and others to whom we have that commitment to depart Afghanistan. 외국인들의 출국을 허용한 탈레반은 여성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 참가자들에게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던 일부 기자들도 감금했습니다. 온몸에 멍자국이 새겨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아프간에서 다시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알카에다는 어디에 있든 자신들이 성장하고 세력을 재건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본성이라며 아프간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상황은 확진자 수가 오늘 1,9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또 거세지고 있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으로 백신이 있고 또 하나가 치료제가 있죠. 특히 먹는 형태의 치료제는 효과 면에서 기대가 큰데 개발 단계인 이 치료제를 두고 정부가 제약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먹는 치료제에 대한 3상 시험에 들어간 건 미국의 머크와 화이자, 그리고 스위스 로슈사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머크사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쯤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70만 명분을 사기로 했는데 여기에 드는 돈이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도 360억 원 준비했지만 살 수 있는 건 4만 명분이 채 안 됩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 여럿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구입 예산도 늘릴 거라고 했습니다. 백신 도입 초기처럼 물량 확보가 늦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선구매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구매 협약 조항을 넣고 그거에 대한 면책 조항 이런 거를 명문화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도 효과만 입증된다면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경구용 치료제가 또 현재 어떤 유행 확산 저지와 이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긴급 승인 여부는 언제든지 검토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치료제가 보급되면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어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등의 효과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를 비롯한 조용한 전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023년 봄부터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게 일본 계획이고요. 관련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을 찾았는데요. 안전성 평가를 할 나라들에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오는 12월에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리디 에브라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어제 도쿄 포린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방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는 국제 전문가 그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The group of international experts will include, in particular, China and South Korea. 교도통신에 따르면 IAEA와 한국이 포함된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이 오는 12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돼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오염수의 상태와 처리 절차, 안전성 등을 IAEA 안전 기준을 근거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방류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안전성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류 프로젝트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방출 전과 방출 중, 방출 후 등 단계별로 국제 안전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장치를 통해 처리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에 2023년 봄부터 방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심각한 해양 오염과 인체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